눈은 복숭아씨 같고 코는 깨어진 자라병 같고 얼굴은 찌그러진 먹통 같고 입은 무드러진 절구공이 같고 몸은 묶어놓은 타작통에 기둥 4개를 박아놓은 것 같다. 꼬리는 노총각의 머리꽁지 모양으로 자르고 털은 밤송이 모양으로 껄껄하고도 억세다. 1923년 개벽이란 잡지에 실린 내용으로 한 동물을 묘사한 건데요. 그 정답은 바로 돼지입니다. 2019년 새해는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황금과 제복을 상징하는 돼지가 어우러져 기운이 찾아오는 해로 여겨지는데요. 사람과 가까운 동물 중에 하나인 돼지. 오늘은 2019년의 주인공인 돼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돼지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전주의 한 박물관입니다. 사극에서 종종 봤던 이것은 무관들이 썼던 전립인데요. 자세히 보면 빳빳한 돼지털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련한 추억 속에서나 떠올릴 수 있는 이 물건들도 다 돼지털로 만든 건데요. 또한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추던 호롱불에도 돼지 기름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범상치 않은 물건의 쓰임새는 무엇이었을지 궁금한데요. 돼지의 특징이 잘 형상화된 이 노쇠 그릇은 왕실에서 쓰던 제기입니다. 삶은 돼지를 여기에 담아놓고 각종 의례를 행했던 거지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제사를 지낼 때 돼지를 제물로 썼던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태종 13년 예주에서 올린 희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왕이 주관했던 모든 의식에 제물로 바쳐진 동물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는 산천에 제사 지낼 때 가장 대표적인 희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조선시대까지 오면 다양한 의례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의례 속에서도 소, 돼지, 양이 중요한 희생물로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고구려에서는 산천에 제사 지낼 때 돼지를 중요한 제물로 삼았고 그 제물을 특별히 교시라고 했고 별도의 관리를 두어서 그 희생물인 돼지를 기르게 했고 만약에 그 교시를 상하게 하거나 죽게 만들면 그 관리도 동시에 똑같은 처벌받게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희생물로 여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평선의 고장 김제. 이곳에서도 돼지와 관련된 흔적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사직이란 이 마을의 이름에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궁궐의 그 종묘와 사직제, 종묘제와 사직제는 조선 왕조의 임금들이 가장 그 중요시 여기는 제사였는데요. 전라북도 김제의 사직은 아마 그 기우제를 지낼 때 돼지를 잡아서 지냈던 곳이다라고 해서 아마 서울의 사직단을 본떠서 사직이라는 그 지명이 들어온 것 같고요. 돼지는 왕실 제사뿐 아니라 마을이나 한 집안에서 드리는 고사나 제사상에도 빠지지 않는 제물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 조선시대 집안에서 지켜야 할 예법을 써놓은 가래 집남 도설
그림까지 곁들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는데요. 집안에서 돼지를 희생으로 쓸 경우 전체가 아닌 오른쪽 반만 올리고 또 항문 부위는 사용하지 말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 까닭이 궁금합니다. 왼쪽도 있는데 왜 오른쪽 반만 이렇게 올리는가 뭐 하면 이제 추정컨대 우리는 음양의 문화가 토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양은 좋은 거고 음은 어두운 건데 이제 왼쪽은 오른쪽은 양이고 왼쪽이 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의 반절을 올리라고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봐요. 또 항문 부위나 이런 건 쓰지 말아야겠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박물관에 전시된 자료들 가운데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돼지가 그려졌다 해서 정액이라 이름 붙여진 깃발입니다. 왕의 행차나 크고 작은 의례에 사용되며 왕실의 위엄을 상징하는 다양한 깃발이 있는데요. 특히 12지 가운데 짝수에 해당하는 동물들이 그려진 깃발을 육정기라 했는데 그 가운데 돼지가 그려진 것을 정액이라 했던 겁니다. 적어도 100년 전에 만들어졌을 이 깃발에 등장하는 돼지 그림은 현대적 캐릭터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역사서에는 돼지가 뜻밖의 존재로 등장합니다. 태조 이성계의 개국설화에 어떤 사람이 지리산 바위 속에서 얻었다는 글을 바쳤는데 그 글에 목자가 돼지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사만의 강토를 바로잡을 것이다 라고 쓰여 있었다는 대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목자는 이의 파자로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세운다는 말일 텐데요. 그가 타고 내려오는 동물이 다름 아닌 돼지인 겁니다. 삼국사기 고려사에 보면 돼지가 굉장히 중요한 신화적 신통력을 가진 존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유리왕조에 보면 하늘의 제사 지낼 교시가 어느 날 도망을 가버렸는데 그 도망간 교시를 잡고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지역보다 훨씬 더 터도 넓고 좋아서 결국 나라의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교시가 점지해준 땅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게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입니다. 이처럼 나라의 수도를 점지해준 존재로서 돼지가 등장을 하고요. 고려의 수도 만월대, 송악산 남쪽의 만월대를 점지해준 것도 서해 용왕이 왕건의 할아버지한테 작재건이라는 할아버지한테 준 돼지가 점지해준 것으로 나옵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희생물로 바쳐졌던 돼지가 하늘의 뜻을 인간 세상에 전하는 신령스런 존재로 여겨졌던 겁니다. 사실 돼지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서유기에 등장하는 저팔계인데요. 뚱뚱하고 우둔한 이미지로 왠지 모를 친근감을 자아내며 어린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또 저금통의 단골 캐릭터인 돼지는 부의 상징으로 통하는데요. 꿈에서 가장 만나보고 싶은 게 바로 돼지일 겁니다. 한국인의 꿈 가운데, 꿈속에 등장하는 동물 가운데 돼지 꿈과 용 꿈은 같은 학렬입니다. 그래서 용 꿈은 최고의 대몽이고요. 그다음에 돼지 꿈은 최고의 돈 꿈입니다. 재물 꿈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돼지는요, 빨리 성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돼지는 10마리 이상의 다산을 합니다. 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작은 동물이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보다는 그냥 식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제 돼지 이상으로 되면 이게 이제 재물적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성장하고 다산을 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재복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서 민간 신앙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꿈속에 돼지 꿈만 꾸면 아침에 복권 사러 가는 이 풍속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 개업 선물로 가장 인기 있었던 게
바로 이런 돼지 그림입니다. 사업이 무럭무럭 번창하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을 겁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삼겹살일 텐데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메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여러모로 인기가 많은 돼지. 하지만 서양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성경에선 돼지를 부정적인 동물로 묘사하고 있고 이슬람에서도 돼지는 절대적인 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코란에도 돼지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이 3번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설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모하메드가 정복 전쟁을 떠날 때 돼지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그 군사들이 그러니까 이동을 하기를 꺼려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하고 양하고 낙타는 다리가 깁니다. 그쪽 집은 유목 지역입니다. 좀 이동성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돼지는 보면 다리가 짧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여름에 돼지고기 잘 먹어봐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쪽 집은 더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 때문에 이슬람 문화에서는 돼지를 먹지도 않고 그다음에 상대방 측을 모욕을 하려면 돼지를 그 집에 밀어 넣어버리면 최고의 모욕이라 할 정도. 매서운 추위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경복궁입니다. 이곳에서 유심히 봐야만 보이는 게 있는데요. 바로 기와지붕, 추념 마루 위에 만들어 놓은 인형 모양의 잡상입니다. 이 잡상들 가운데 돼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서유기에 등장하는 삼장법사를 필두로 손오공과 저팔계, 사오정 등이 사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유기에 보면은 그 서역으로 불경을 걸어가면서 참 많은 그 괴물들을 대치하면서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나쁜 기운을 쫓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아마 궁궐정각의 잡상으로 손오공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올려놓음으로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나쁜 귀신을 쫓는 그런 의미로서 돼지가 사용되었고요. 오늘날 한국인에게 친숙한 동물인 돼지의 옛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짐작케 하는 그림을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돼지의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재미있는 미나입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와는 달리 옛날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던 돼지의 모습을 재미있게 담고 있는데요. 산돼지, 멧돼지죠. 그래서 얼굴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좀 더 날렵하고 입 주둥이가 좀 튀어나온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입 바깥으로 송곳니가 좀 날카롭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화에 등장하는 돼지의 생김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사납게 돌진하는 이런 돼지의 모습에서 유래된 말도 있습니다. 목이 긴 사람들은 좌우로, 기린은 좌우로 돌아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돼지를 보면 경추가 목이 짧아서 좌우로 돌아볼 일도 없이 저돌적으로 앞으로만 직행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는 저돌적이라는 말이 바로 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저돌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지 동물 가운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돼지.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19년 올해는 기해년입니다. 그런데요, 올해를 황금돼지해라 부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민속 문화를 좀 상품화하는 차원에서 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올해가 기해년이잖아요. 기해년이면 이제 해는 당연히 돼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띠인데 이 앞자를 가지고서 황금돼지해라든지 이런 걸 붙이는 겁니다. 기해년도 그렇고 작년 무술년의 무도 그렇고 무하고 기가
그 오행에 의하면 황색을 뜻해요. 황색을 뜻하니까 지금 황색 돼지해가 되는 거죠. 이게 기해면 이제 황색이 이제 황금을 또 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붙여서 이게 황금 돼지해라고. 돼지해도 좋은데 거기다 황금자가 붙으니까. 둥글둥글한 성격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돼지. 그런데요, 12지 가운데 돼지의 상극으로 알려진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뱀입니다. 뱀은 상대방을 먹는 방법은 독을 상대방의 신경계에 작용시켜서 잡아먹는 방법과 구렁이가 몸을 그 압축해서 먹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돼지는 그러니까 피부가 두껍고 피하 지방이 발달되어서 뱀이 깨물어도 그 신경에 작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뱀이 많은 곳 돼지를 키우면 뱀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자연 생태계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풍수지리 서국에서도 상극으로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돼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게으르고 더럽고 돼지같이 멍청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과연 이게 돼지의 참모습일까요? 우리의 속담 가운데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같이 돼지는 종종 더럽고 게으르며 우둔한 이미지로 그려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요?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전주 완주 혁신도시에 자리한 국립축산과학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돼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문헌 속에 남아있던 토종돼지 복원 사업인데요. 2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검은 털과 길고 뾰족한 머리, 이마에 산 모양의 주름이 선명한 돼지가 우리 곁으로 돌아온 겁니다. 한민족이 만주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돼지를 기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서도 돼지 기르기를 좋아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아 적어도 2000년 전부터 사육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1970년대 후반에 그러한 기업형 양돈장이 생겨나고 삼겹살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소비가 점차 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과 참 오랜 세월 함께해온 돼지.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돼지는 정말 지저분한 동물일까요? 기업형의 빽빽한 밀식 사육이 아닌 적절한 환경에 놓인 돼지는 타고난 본성을 드러냅니다. 저희는 연구용으로 돼지를 키우기 때문에 일반 돼지처럼 군집해서 키우지 않거든요. 한두 마리 정도 키우는데 저희가 다른 동사에 비해서 깨끗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돼지들은 크지 않은 방에서 항상 일정한 곳에서 이 똥과 오줌을 싸는데 저희들 청소하기가 되게 쉽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게 굉장히 깨끗합니다. 냄새도 덜 나고요. 알면 알수록 참 흐뭇하게 바라보게 되는 돼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돼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네, 돼지의 IQ는 75에서 85로 3, 4세 아이의 지능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개보다 높은 지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훈련의 성과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숭이나 다른 동물들처럼 훈련을 잘 받은 돼지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주기도 합니다. 보는 이들의 감탄을 절로 자아낼 만큼 그 재주가 남다른데요. 뿐만 아니라 돼지는 사람과 유전자 배열은 물론 장기의 크기나 모양이 비슷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연구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돼지가 가장 좋은 장점이 사람하고 비슷한 게 잡식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기의 생리적인 것들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모양도 비슷하고, 그 다음 기름도 비슷하고, 그래서 돼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점은 뭐냐고 하면, 인공장기나 이런 바이오장기 쓰려고 그러면 유전자 조작이 필요하거든요. 즉 생명공학 기술이 필요한데, 돼지는 이미 개발이 돼 있어서 부족한 장기 기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돼지. 앞으로 돼지가 인간의 생명 연장에 도움을 줄 날도 머지않았다고 합니다. 사람한테 쓰이려고 그러면 이제 직접 사람 환자한테 실험하는 게 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의 단계가 전임상이라고 그럽니다. 전임상은 이제 원숭이 같은 영장류 이식하는 걸 전임상이 하는데 지금 전임상 단계입니다. 국내에서는 심장하고 신장, 그다음에 췌도, 각막 이 정도고요. 또 더 넓혀가면은 외국 같은 경우는 거기 추가로 간이라든가 폐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사람과 함께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동물. 하늘과 땅의 제사이에 희생으로 올라갔던 고귀한 생명이자 잡기를 물리치고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령스러운 존재가 바로 돼지였던 겁니다. 돼지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책임을 지는 동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참 고마운 동물, 돼지가 상징하듯이 올해 황금돼지해를 맞아 시청자 여러분은 가정에 풍요와 행복 그리고 건강이 넘쳐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돼지 맥다는 소리 한다. 시끄러울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동물 관련 보고서에 하면 굉장히 지능이 있는 동물로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앞둔 동물들은 굉장히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저항한다는 것은 자기 죽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돼지 맥다는 소리는 당연히 사람은 아마 맥다는 소리보다 더 할걸요? 그만큼 자기 죽음도 알 정도로 지능도 뛰어난 동물입니다.